지금의 금리는요, 진짜 역대급으로 볼 수 없는 금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싸.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변동금리 비중이 70%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아파트 영끌족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전 세계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11일 NAR, 미국 전미 부동산협회를 인용해서 1분기 전국 대다수 지역의 집값이 올랐고 대도시권 주택의 약 89%는 중위가격이 작년보다 10% 이상 올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 연방주택금융청이 집계한 올해 2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12.2% 올라 199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주택 수급 불균형,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최근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2.9%대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선진국이 그 외 선진국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독일, 베를린 집값도 작년에 11% 높게 올랐고요. 모스크바, 스톡홀름, 룩셈부르크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호주는 올 들어 3월에만 전국 집값이 2.8% 올라서 1988년 10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주택시장에 대해서는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주택 공급이 늘면서 가격 상승폭은 둔화하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의 집값이 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일종의 예 같은데요. 어지간한 곳에서 떠드는 얘기였으면 아마 오늘 주요 토픽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발표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들이고, 또 아시는 분들 통해서 물어보면, 저 유튜브에서도 저도 외국 유튜브를 보면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꼽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도 유사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글로벌 유동자금이 많아지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금융권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계대출의 70%를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변동금리로 전환해서 리스크 줄이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자 비중이 70.7%라고 해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불리한 상황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영끌족 집주인은 자산가치 하락과 동시에 금융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서울 지역의 4분기 기준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역대 최고인 153.4%를 기록해서 살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금리까지 인상이 돼서 또 주택 공급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3, 4년 후에 주택 공급까지 계속 맞물려 이루어진다면 집값 상승의 기대감으로 버텨오던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은행 대출금 일부 상환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시중에 인플레이션 압력 내지는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이 흘러다니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금리가 인상이 되고 주택 공급까지 시작되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당장 시행될 내용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대출이 현재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같이 걱정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금리 인상.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계속 얘기 나왔었던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제 생각에는 2년 전에 되게 막 우리 많이 얘기했던 떡밥인 것 같아요. 2019년 금리 인상될 거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에서 많이 했었냐면 금리 인상기에도 부동산 값은 올랐다. 떨어진 것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2000년대 중반에 금리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되게 높은 수준이었던 금리를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미국에서 이제 돈 풀기 금리 계속 내리고 돈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여졌는데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시장에 뭐 찬바람이 불고 그러지는 않았었다. 과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꼭 단순히 2019년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막 폭락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사실 금리 인상 얘기는 아무도 안 했죠. 왜냐면 실제 인상되지도 않았고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맞아요. 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0.5%인가 올렸다가 네. 저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뭐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상황이다. 뭐 저는 사실 그런 정도의 거시적인 또는 미시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하거나 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느냐. 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각자 도생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무튼 계속 얘기해왔듯이 부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금리는요. 진짜 역대급으로 볼 수 없는 금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싸. 맞아요. 너무 낮은 이자야.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살아왔던 한 16년, 15년 제가 처음 대출을 받은 게 2005년에 처음 집 중도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그때 처음 대출을 받았던 것 같은데 거의 6% 전후 대출을 쓰다가 6%대에 5% 중반에서 6% 정도, 보통 한 6%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올라서 한 7, 8%까지 갔고, 좀 고금리 썼던 애들은 막 8%대까지 금리 썼단 말이에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 금리대가. 근데 이제 그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존에 쓰고 있는 금리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주면서 2%대 금리 막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됐는데, 이게 은행 마진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은행들끼리 쓰는 금리 고려를 하면 엄청 싼 금리란 말이에요. 더 내려가는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쓰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금리가 더 올라가지만 않고 유지가 됐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보세요. 6% 쓰던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반절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살만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살만한 건데, 2%대 쓰던 금리를 3%, 4%만 쓰더라도 그 사람들은 완전 패닉 수준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쓰던 게 줄어드는 거랑 이게 늘어나는 거는 퍼센트가 완전히 달라요. 체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부대끼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미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금리가 그래도 적어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냐, 내 소득 범위 안에서는 이 대출을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분들이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줄여가야 금리 인상기에는 버틸 수가 있지. 뭐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뭐 대출을 끌어당겨서 뭘 더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골로 간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렇게 더 시장,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도박이고 투자도 도박이고 베팅할 수 있지만 굉장히
뭐 집값이 지금 요번 챕터에서 읽은 기사들 중에서도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기사 보는 것 중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별로 오른 것도 아니야. 딴 나라는 훨씬 많이 올랐어.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부동산 정책 잘 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실드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얘기와 별개로 다른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부동산 그렇죠.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막 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집을 안 사고 움츠렸던 우리나라 국내 수요가 다시 한번 불을 뿜으면서 우리나라 집값이 덜 올랐어? 그럼 이제 더 올라야 되는 거야? 하면서 난 더 올라갈까봐 사실 그게 겁이 나는데 좀 이제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또 남아있는 영끌 수요, 마지막 수요가 불태우면서 한 번 더 급등하면서 또 이 부동산 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 아닌가 겁이 나는데 낙차. 예, 막차 이제 그 한 번에 또 다시 용솟음이 남아있는 건 아닌가 겁이 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뭐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뭐 한 번 더 가격이 올라갈지 또는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보수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제가 뭐 전세금 올려받기로 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빚 갚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빚 좀 갚고 일부는 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대출이 줄어 있어가지고 다시 못 끌어당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자꾸 또 이게 뭔가 불안하면 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또 세금 올릴 거 아니에요. 세금은 대출 받아서 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대출이 잠겨 있어가지고 보유세 못 내면 집 파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고 싶은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도 안 돼. 그러니까 세금을 적어도 한 1, 2년, 2, 3년 내기 위한 현금을 좀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우려가 살짝이 드네. 그래서 알아서 각자 마련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운영할 방법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뭐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대출 축소, 줄여가면서 일단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제 부담을 줄여가려고 계속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적어도 저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매년 갚았어요, 대출. 작년에도 갚았고, 그 전에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갚았고,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네, 일단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언제 인상될 것이냐, 얼마나 인상될 것이냐, 그것만 남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더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 예견된 사실이라면, 우리 소장님처럼 보수적으로 뭔가 좀 대비를 하시는 이런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시점에 진짜 다시 뭐 이렇게 골수를 뽑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을 지르는 이런 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소득 수준이 많아서 DSR 40% 받아서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무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